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후원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손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2차 들어야 되니까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네. 발끝도. 기분 다 좋으시죠? 네. 지금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엄청난 중압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뒤에서 서 있는데, 김종수 스폰서님이 항상 드림센터 이제 강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힘들면 내려오라고 하다가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힘들면 내가 올라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오늘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스폰서님 올라가 주세요 이랬더니 그냥 쌩까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떠올랐어요. 다이아몬드 스쿨에서 서은혜 리더님이 이제 파트너나 소비자가 이상한 얘기 막 하면은 못 들은 척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그래서 제가 다시 큰 깨달음을 얻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다 못 들은 척 하세요, 오늘. 네. 이제 후원에 대해서 이번 달 계속 해나갈 건데, 다행히 안신영 리더님이 제가 커버하지 못한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제 강의는 아시죠? 뭔가 없는데 있어.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후원이라고 홍진희 스폰서님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죠. 후원이다. 후원을 잊으면 안 된다. 후원이다. 리더 찾기, 리더 발굴.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죠? 스스로 미팅장에 오고 알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애용자 네트워크를 모으는 그런 리더를 찾는 게 바로 후원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 후원의 목적은 아메이를 하는 이유죠. 진정한 자유인, 내가 하와이에 가 있어도 내 네트워크는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그럴 때 자산 소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원이다 하는데 문제는 후원이 잘 안 된다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후원이 잘 안 될까? 제가 이 장표를 만들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화요일 저녁 강의를 왔는데 박인성 리더님이 딱 이 단어를 쓰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위너스에 주시는 키워드인가 봐요. 시차. 후원이 왜 잘 안 되냐면요, 후원에는 반드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카이로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시차가 있다. 그 내가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해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시간표 응답이 안 올 수 있다라는 단어가 너무 제가 아메이랑 비슷해서 여기다가 넣어봤는데요. 근데 이런 거죠. 사람의 마음처럼 잘 변하는 건 없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엔 정말 아메이 안 할 분들이셨잖아요. 그쵸? 거의 90% 이상이. 그런데 다 마음이 변해서 여기 와 계셨고, 어떻게 보면 스폰서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후원의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후원은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해요. 아까 안신영 리더님이 마음을 터치해야 된다고 하셨죠. 마음을 먼저 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홍진희 스폰서님이 이걸 정말 잘하신 분이죠. 마음 관계 지수를. 근데 마음이 움직여서 초대가 돼도 결국에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도 터치돼야 되고 어떤 지식적인 생각도 변해야지, 두 가지가 같이 터치가 되어야지만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감정, 어떤 감성의 영역이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쵸? 마음을 열어주는 거. 나를 좋아하면 이 자리에 오게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오히려 몰라도. 그 아니면은 그냥 생각, 지식과 정보, 아메이 플랜으로 승부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막 사업 설문도 해보고, 왜 우리 김지우 리더님도 처음에 서은혜 리더님 만났을 때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청정기를 반품하려고 서은혜 리더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서은혜 리더님이 사업 설명을 하셨죠. 근데 후원이 됐잖아요. 물론 서은혜 리더님의 어떤 외모와 성품과 이런 거에 호기심이 생긴 그 영역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모두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사업 설명이 되겠죠? 마음은 바로 아까 나왔듯이 관계지수가 후원지수다. 나랑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초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친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오게 돼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에너지도 느끼게 하고 플랜도 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지수가 후원지수다. 이게 바로 마음을 터치하는 후원이고, 그다음에 생각.
홍재희 스포츠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게 현실 점검이라고 하셨죠.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나의 Y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왜 와메이를 하냐. 우리 신랑이 지금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나는 이 수입이 임시 수입이라는 걸 깨달았다. 요즘 많이 하시는 말씀은 사업은 아이템이다. 얼마나 많은 자영 사업자들이 아이템을 찾아 헤매는데 이렇게 우리가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엄청난 제품들을 막 더마부터 시작해서 옵티미스트 막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롱제비티, 타임캡슐. 저도 타임캡슐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아이템이다. 이런 플랜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거, 이게 바로 홍재희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터치된 사람들은 그냥 스폰서님 보러 오는 게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도 하고, 소속감이 좋다. 우리 최근에 나온 리더님은 소속감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자기가 미팅을 끝나고 돌아갈 때 한 번도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없대요. 너무 기특하다. 투잡으로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은 자신이 없는데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다 밝고 따뜻하시잖아요. 모든 네트워크가 이렇지 않고 모든 아메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특히 남성분들이 본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왜 아메이 미팅에 오냐 했더니 뭐 사업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게 좋다 그러신대요. 왜냐면 회사에서 맨날 깨지고 비판받고 혼나고 이거 아니야 다시 써 막 이렇게만 당하다가 여기 오면 뭐 칭찬받죠. 리더님 숨을 너무 잘 쉬시네요.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 잘 쓰시나 봐요. 뭐 말도 안 되는 칭찬을 계속, 사람만 있어도 칭찬을 받잖아요 우리는. 네.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랜으로 이해되신 분들 저도 안 할 이유가 없네? 아무런 리스크가 없네? 이게 너무 크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돈 버는 일이 있다니 아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어. 미래 준비가 필요해. 이렇게 정보로서 이런 말들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후원이 되는 과정 속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과정에 이제 시차가 발생을 한다는 거, 그걸 반드시 명도해 두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 시차를 땡길 것인가. 근데 물론 케이스별로 이제 제가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차가 0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럭키한 케이스죠. 저도 첫 번째 파트너 우리 제 친구 남달리 리더님이 한 번에 알아듣고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럭키한 거죠. 이런 케이스는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캐릭터에 맞게 레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한 레그라도 빨리 안 주면 때려칠 게 뻔해서 한 레그는 일단 일찍 주셨어. 그리고 이제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한 레그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내 친구를 꼬셔놨으니까. 책임감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원주에 이제 남편이 이직을 해가지고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 살다가. 근데 이제 원주에서 이제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 친구가.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을 다 모아놔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한다니까 아메이가 뭔지 몰랐지만, 야, 우리 여기 동네 언니들이 아메이 뭔지 다 안돼. 그러니까 내가 모아놨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와서 나 대문에 해. 사람 해도 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한 7명인가 모아놨어요. 근데 뭐 아메이 때문이 아니라 늘 그들은 모아서 놀아요. 예, 그 시골의 삶 아시죠? 이렇게 애들 하던 건 시키고 하루 종일 전부 쳐먹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누워 있었어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달리 리더님은 아메이를 몰랐지만 한 번에 정말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달리 리더는 뭔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막 쓰리잡, 포잡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애. 단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달리 리더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공무원 시험은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알아듣고 약간 달리 리더님은 50만 원 벌어봐야겠다. 공동구매 같은 거네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 누워 계셨던 이진 리더님 계세요. 달리가 항상 일어나라 찐 언니요 이런데 일어나셔서 플래티늄이 되셨어요. W 디톡스 사진 엄청 쓰시잖아요. 네, 그렇게 됐고 달리 리더님 팀이 이렇게 꾸려졌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누워있는 머리 긴 친구가 있어요. 맨날 일어나라 선이야 이랬는데 정말 또 일어났어요. 최근에 일어났어요. 6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원조원 미팅 멤버 가끔 놀러 오고 애용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저희 집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원주는 이제 잠깐 살았던 거거든요. 집도 가까우니까 저희 집 홈미팅도 종종 놀러 오고. 근데 더럽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이해는 했어. 플랜도 들어갔고 우리가 친구니까 마음도 열려 있는데 안 돼요. 왜냐면 타이밍 이슈가 또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됐어도 본인의 타이밍이 안 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냥 같이 놀고 시간 될 때마다 놀러 오라고 하고 뭐 엄청나게 집중하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홈미팅 있으면 놀러 오라고 하고. 근데 이미 플랜은 다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타이밍이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이 손짓 보이시죠?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문 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6년 기다릴만 하죠. 얘는 이제 남들의 거절도 익숙하고 자기도 오래 걸렸으니까. 물건도 써보고 물건 좋은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메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비자 빨리빨리 브랜드 체인지도 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시차가 0이긴 한데 실제로는 제가 한 1년 정도 애쓴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한테 말했을 때 바로 알아들었어요. 어린이집 엄마인데 저는 이제 주변에 좀 멀리 사는 파트너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에서 좀 파트너들을 찾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동네에 집중하겠다 해서 1년 동안 정말 한 15명? 판교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 집중을 했어요. 근데 다 꽝이었어요. 초대도 됐는데 싫다 그러고. 초대가 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초대됐는데 싫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세요? 초대됐는데 싫다 그러면 영원히 꽝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또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나는 이제 끝났다. 판교 뜬다. 내가 진짜 판교 나랑 안 맞는다. 이사 가야 된다. 그래 동탄 뭐 다 동탄 살더만 나도 동탄 가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막 추레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어린이집에 서한이를 데려다 주고 하원하는 길에 이제 모자 뒤집어 쓰고 막 거지처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우리 한 주일이더니 어린이집 엄마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는 이제 자신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 시키기 싫었는데 아들끼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하나 안녕.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사하면서 주섬주섬 또 가방을 뒤졌더니 정말 썩어가는 표백제가 있었어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다 꾸깃꾸깃한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밀었어요. 아메이 아세요? 그러니까 네 들어는 봤어요. 좋은 거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착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날 처음 대화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전화번호 주실래요? 제가 강의한 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이아몬드거든요. 또 그 와중에 거지같이 하고 다이아몬드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다행히 이 언니가 저를 오다 가다 몇 번 봐서 제가 좀 이렇게 원래는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봤던 사람이라 이렇게 저를 눈여겨봤대요. 그래서 줬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분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또 무서워서 못 물어봤어요. 안 봤을까봐.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언니 뭐 봤어요? 왜 연락이 없으니까 봤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안 하셨으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제가 쫄아가지고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그분도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차가 0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시차가 0인 거지. 협조의 비밀이라고 스폰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럭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판교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과 그렇게 만나주는 상황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늘 꾸준히 입을 열고 있었던 루틴이 있으니까 또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힘이 없지만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유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제가 에너지가 없어도 50은 채워지고 있었던 거죠.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스폰서님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엄청 배부르게 드셨거든요. 근데 딱 3kg만 빼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령님 아시죠? 저 딱 3kg만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협조의 비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냉면까지 드시고 3kg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래 너는 나의 수제자야 이러죠. 여러분 스폰서님이 그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잔뜩 먹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안 먹어야 빠져요. 그죠? 하나님 그런 기적은 굳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노력을 할 때 뭔가 일어나는 거지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레그가 오진 않는다는 거. 네. 최근에 저희 팀에 좀 핫한 리더님 계세요. 옷가게 언니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시차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주신 소비자로 만났는데 이분을 소개해주신 분 그 사이에 90살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도 절대로 제외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이제 옷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옷가게 사장이 내가 표백제를 소개해줬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인연이 시작된 건데 스폰서님이 늘 그러세요.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기다. 이거 저는 너무 그게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아닌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찌끼끼 해가지고 아닌 것 같은 사람 말고 세서 아닌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너무 싫어해서.
완강하게 싫다는 사람은 소신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뭔가 아메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편견이 강하게 있는 거야. 그것만 딱 해결해주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변한다. 이게 저는 항상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메이는 제품은 되게 좋아요. 세상에 여러분, 다른 네트워크를 하면서 몰래 저를 불러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요. 아메이 물이 아니면 못 먹겠대요. 자기가 다른 네트워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회사 스폰서한테 자기는 아메이 물 아니면 못 먹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메이를 할 운명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다른 회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팅도 제가 하도 징글맞게 굴어서 한번 와줬어요. 근데 미팅도 다녀갔는데 아메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싫대, 아메이는. 그러면서 다른 네트워크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발모가 나 있고, 어느 날 갔더니 뭘 뿌리고 있고, 어느 날 갔더니 뭘 마시고 있고, 아메이만 아니래.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그래서 와, 저 언니가 엄청 기도하는 분이고 이렇게 아메를 좋아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저도 마음에서 점점 포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바쁠 때 가면은 짜증도 엄청 내요. 그러면 막 진짜 매몰차게 막 울면서 와요. 다시는 여긴 아닌 것인가. 근데도 어쨌든 제가 언니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가고 하니까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어떻게 다른 네트워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근데 어느 그 타이밍에 또 갑자기 누가 말을 했는데 정수기를 산다는 거예요. 이 옷가게 손님이. 그래서 그 달에 정수기 2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갑자기 아메 사업을 하게 되는, 제가 뭘 잘했다기보다는 또 타이밍과 어떤 그런 저의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막 윙크하고 난리 났잖아요. SP 돼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투잡으로 5개월만 SP 하시고 이번 달 스트레이트로 GP 도전하고 계세요. 잠을 1도 안 자요. 네, 될지어다. 저보다 더한, 정말 말씀하신 그렇게 싫다고 하던 사람이 나보다 더 미쳤다. 진짜 안 쉬어. 너무 전화 올 때마다 무서워요. 또 나오라 그럴까봐. 1시고 2시고 3시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런 분이 나오더라는 거. 너무 재밌는 스토리. 이분이 이제 중동 선교를 막 옛날에 하시고 이런 게 있어. 중동 사람을 좀 알아요. 시리아 분인데 말이 잘 안 통해요. 파티마 친구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하고 가보면 없어. 이렇게 검단이라서 2시간 20분을 달려가야 되거든요. 가보면 친구 갔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언니 이번엔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일단 2시간 20분 가면은 카드 없어. 막 이래요. 카드 있어요? 파티마. 맨날 하루에 10번씩 전화해요. 혜진씨, 파티마가 연락이 안 돼.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0번씩 전화하고 세상이 결국에는 며느리랑 그 친구한 2대가 전달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줘. 근데 중동 사람이 언니보다 더 하얗다는 거? 네. 여기는 상속자. 얘가 아픈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맡아줄 남편이 야근을 해서, 그래서 얘도 끌고 갔어. 막 골골대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 잘 놀아주면서 이제 디톡스도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디톡스도 하기로 했는데 우리 현미 리더님이 이렇게 막 마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갸우뚱하더라고요. 막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보니까 현미 리더님이 내가요 원래 배가 이따만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따만해진 거예요. 나 원래 배 이따만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맞아요. 우리 엄마 배 원래 이따만했어요. 진짜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엄마 나 잘했지 이러더라고요. 얘는 진짜 자격이 있어요. 자기는 아메이 누가 물 권하면 아니요 저는 아메이 물밖에 안 먹어요. 죄송해요 이모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는 상속자. 네. 이런 파트너가 나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언제나 입을 여는 거. 너무 입을 열어서 막 취객한테도 자꾸 아메이 해가지고 언니 제발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정선에 가서 하루 종일 돌아치고 주일날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7시 예배 드리고 정선에 갔어요. 거기 정선이 우리 리더님의 집성촌이거든요. 내탕 한 15명을 밀어주고 막 다 탈진이 돼서 이제 양평유교에서 어묵을 먹는 거예요. 밤 10시에. 나 이제 좀 한 입 물었는데 갑자기 또 그 어묵 아줌마한테 제가 좀 주름 펴드릴까요? 그만해라 그만! 내가 이러는데 또 자기가 하면 되잖아. 나보고 들어가래요. 어묵 딱 자기 막 먹고 있어. 아니 펴드릴게요. 우리 스폰서님이 잘 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펴보겠대 그 아줌마가. 그래서 펴드렸어요. 근데 사실 별로 안 펴졌거든요.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좋다고,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전달이 된 거예요.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계속할 때. 그리고 동대문에 새벽시장에 옷 사러 가면 거기도 막 옷을 막 해야 되고 얼마나 무거워요. 더마를 들고 가서 거래처 사장님 밀어드리고, 또 어묵 먹는데 또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늘 입을 여는 이런 정말 저보다 더 극성스러운, 정말 어묵 먹을 땐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때도 나보다 더한 파트너가 정말 나오더라. 제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갈 때. 그래서 이 시차를 줄이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섬김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생명력이 있다. 요즘 스포너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랑으로 못 여는 문은 없다. 이제는 진짜 섬길 때다. 섬기는 게 뭐냐? 저도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좀 깍쟁이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현미 리더님도 3년간 저를 보면서 제가 또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본 거예요. 저도 사실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고 다혈질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저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해가 되고 왜 저런 불평을 하는지도 알겠고 나에 대한 것도 맞아, 내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지, 인정도 하고 그렇게 변하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현미 리더님도 마음이 많이 터치가 된 거죠. 물론 우리 위너스와 홍진희 리더님에 대한 또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섬기는 거. 근데 이거를 또 착각하셔서 막 파트너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소비자, 스폰서한테는 냉대하고 형제 리더는 뭐 본듯 만듯하고. 근데 아메이는요, 토탈 솔루션, 토탈 석세스라서 모두에게, 나의 가족, 모든 사람을 아군으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큰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는데 작은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본대요. 그렇게 하면 큰 그릇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없겠죠. 제가 막 요즘에 최근에 우리 팀에서는 이제 현미 리더님 막 돌진하는 모습 보면서 팀에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세종에 사시는 김민경 리더님이 갑자기 남편의 이직으로 부산 살다가 세종에 덩그러니 이사를 오고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서 아기도 신생아까지 혼자 케어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저랑 막 통화를 하다가 언니, 근데 저는 현미 리더님 같은 분을 언니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이 힘들 거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아직 돌파가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정말 큰 그릇이구나. 스폰서에 대해서 자기랑 상관도 없는 레그에 잘 되는 모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김민경 리더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섬긴다는 거는 어느 한쪽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의 온 사방에 있는 나와 연결된 모든 생명에게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게 어디서든 카운트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너스에서 알려주는 진짜 그런 아주 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네. 한 번 짓는 경비견은 주인을 깨울 수 없다. 정말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 양혜승 리더님도 그러시잖아요. 고구마 익었나 찔러보기라고. 이렇게 해서 찔렀는데 또 막 지금 알았어 이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괜찮은 것 같아 또 막 이런 물건도 안 써고 알았어 물건만 써.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우리 주변의 소비자들도 다 상식적이고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내가 이 안에서 성장하면서 들을 때까지 얘기하면 왜 못 알아듣겠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할 때 누구를 후원할 것인가, 그죠? 명단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호흡이 있는 자 모두를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90살 할머니도 터부시 여기지 않고 그분이 소개했던 사람을 또 만났고 모두를 초대하고 모두를 하는데, 근데 집중할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스폰서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내가 조금 끝까지 집중한 사람은 축복의 계좌가 쌓인 사람이었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복의 계좌가 쌓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 좀 그래도 베풀면서 산 사람, 뭐 부모님이 그랬든 본인이 그랬든, 그다음에 하나님께 좀 헌신한 삶을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계좌가 쌓였대요. 저의 경우는 제가 축복의 계좌가 쌓였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이거 2011년도 회사 다닐 때 회사에다 붙여놓은 어떤 캐치프레이즈인데, 제가 이름이 손혜진이니까 손에 진짜 많이 보낸 손혜진이 되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러면 난 엄청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의를 보면 약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스타일이랄까. 그래서 막 회사에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막 누가 말을 못해요. 그럼 내가 막 나서 그럼 내가 막 페널티를 먹더라도 남이 손해 보는 꼴은 제가 못 보는 그런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 윤정수 분이 저를 후원했을 때 제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또 성장한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후원하면서도 끝까지 집중할 사람 반드시 있다는 거. 전에 현미 리더님을 집중한 게 선교사님이 시아버지시고 본인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옷가게에서 엄청나게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분은 아메이가 결합되면 위너스 아메이가 결합되면 폭발하겠다. 그걸 봐서 저도 그분을 막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결과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주일의 메시지에 나와 반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도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질투의 대상을 허락하셨고 요셉에게는 친형들의 시기와 배신이 있었고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을 허락하신 거죠. 반대를 통해서 내 인격과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소비자 파트너도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됐을 때 내 네트워크가 정말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저한테 스폰서님 최근에 소대진 리더는 낮아질 줄 안다 막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셔서 저는 이제 궁금하면 여쭤봐요. 그래서 스폰서님 저보고 왜 낮아질 줄 저 안 낮은데요? 그랬더니 자기야 자기 진짜 하기 싫고 진짜 오기 싫을 때도 미팅장 맨 앞자리에 앉았잖아. 그게 겸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원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안시영 리더님도 나 자신 후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후원은 나 자신 후원의 게임이에요.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럴 때는 신나서 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이 기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오기 싫을 때도 저는 이 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왜냐면 내가 떨어져 나갈까봐, 내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붙어있는 영성, 사실 아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에 붙어있는 거, 오기 싫을 때, 그리고 아닌 것 같고 안 된 것 같을 때 바로 오는 거고요. 이왕이면 앞자리에서 에너지를 받는 그곳에 앉아있는 게 진짜 후원의 키고 비밀입니다. 나 자신만 초대되면 정말 리더만 살아있으면 그 그룹은 반드시 성장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살아있으려면 미팅장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뜨거운 난로가 되면 불을 쬐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막 아메로 가득 차있고 뜨거워지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흘러가고 표현이 되고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식으로 꽉 차있는 사람은 만나면 주식 얘기만 하잖아요. 아이 막 교육에 꽉 차있는 사람 막 교육 얘기만 해요. 아메이로 꽉 차있으면 어떻게든 표출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생겨요. 내가 아직 아메이가 안 나온다면 아직 꽉 차있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부담감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있지만 다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말 뜨거운 난로로 채워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절대로 남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막 이거 준비하면서 나 후원 너무 못한다. 막 쓰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별로 후원한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리더님들은 또 얼마나 못한다고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제가 그나마 잘했던 거 몇 개를 말씀드리는 거. 아메이는 대부분 꽝입니다. 꽝이 99%고 그중에 한 개 잘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면 6명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60명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누구의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 원래 미팅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매주 가고 있어. 나 음원 안 들었는데 나 음원 듣고 있어. 나 소비자 찾는 거 안 했는데 입을 열었어. 어제 나보다 1mm씩만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니까 절대로 누군가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안 됐던 1000개 중에 잘 된 거 10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저는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갈 것도 없고 막 옛날에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씌어가지고 막 어떻게 회사까지 막 그만뒀는지. 근데 막 갈 것도 없고 막 두렵고 막 거절당하고 사업한다고 했던 분들이 안 오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하냐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최근 몇 달 전에는 뭐 갑자기 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한 48시간 정도 그 느낌이 가다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평안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해요. 저는 이 방법밖에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네,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근데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6회가 나온대요. 여러분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도 한 번 더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인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붙어있는 말씀을 제가 서한이한테 몇 번 읽게 하는데 언젠가는 자기가 혼자 막 읽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야. 아멘. 아들이 이제 언어 치료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엄청 유창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서하나 평생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거라 이러면서 제가 또 축복해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없앱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 진짜 A70 다 너무 가고 싶으시죠? 네, 갈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갈 수 있어요. 3년이 안 되게 해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네, 정말 믿음. 아메이 사업의 자격은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되게 저는 갑자기 영성이 있어요. 뭔가 좀 갑자기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서한이도 갑자기 낫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면 풍랑을 잠재우실 때도 서서히 잠재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잠재우셨거든요. 근데 이사야 29장에도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갑자기로 기도해요. 아니 갑자기 레그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대로 우리 최원미 리더님 갑자기 등장하더니 5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지피를 가고 계시잖아요. 저를 잠을 안 재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갑자기 기도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잘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는 이 자리에 계속 올 때 가능한 거죠. 네, 심한 리더님께서 또 인스파이어에서 오늘 나는 갑자기 잘 된다 이거 외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 아멘 이랬거든요. 내가 갑자기를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좀 일찍 끝내니까 네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으면서 네 다 같이 A70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갑자기 잘 된다. 성품 좋고 끼 있고 영성 좋은 홍진희 스폰서님 같은 파트너들을 내 여선렉으로 몰려올지어다. 네, 감사합니다.